비타민C를 먹어라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드셔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드시고 어디가 좋아졌다. 네, 여태 뭐 20년, 30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수없이 많이 달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별로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들, 특히 과일, 채소류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음식물 중에 유독 비타민C만 많이 들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비타민C가 무조건 필요한데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것 외에는 공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계속 넣어 주어야 되고 공급을 계속 해야 되고 공급되어지지 않은 몸이 되어져 있으면 어떤 질병이 걸려도 고칠 수가 없다. 안 고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는 물이나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나 그리고 미네랄 중에 들어있는 소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타민C도 꼭 먹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계속 비타민C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타민C 드시고 좋아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좋아지시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양제 중에서 특히 비타민C를 먹어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어서 안 되는 사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정말 간혹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분들이 가끔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분 외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타민C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작년 1년 동안 거의 300여 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작년 1년 동안요. 올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거의 별로 빼먹지 않고 매일 실시간 방송을 해왔고요. 거기에 댓글에 많은 건강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데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제가 영상을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몇 개나 얼마나 올려놨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개수는 7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300개 이상이 비타민C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유튜브 메인 채널 영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제목, 내용 비슷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비타민C, 소화, 비오유키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 보시면 소화불량과 복부팽만 40년, 비타민C의 기적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비타민C의 놀라운 효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50년 아토피 개선된 이유가 뭘까? 공황장애도 효과가 있을까? 비타민C만 먹는다고 만사형통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진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장상피, 화생, 위염, 당뇨, 간경화 어떤 영양제를 선택을 하는가. 간혹 이렇게 이광재 교수님의 영상도 제가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숫자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위에 검색하는 란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보면요. 여기 있죠. 검색. 예, 여기에 닥터 한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소화. 뭐 이렇게 치시면, 네, 닥터 한스 소화 이렇게 치시면 소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끝도 없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뭐가 있으신가요? 네, 뭐 두통? 네, 원하는 대로 다 나옵니다. 두통 치면 닥터 한스, 두통, 그 이유와 대책, 또 비타민C와 두통, 생리증후군, 네, 또 뭐가 궁금하십니까? 항암 쳐볼까요? 항암. 네, 이렇게 치면 산소 무엇이길래 항암을 위해 운동해야 하는가? 네, 비타민C 항암 이야기, 네, 키토산의 기능과 원리, 여기에 이제 항암 이야기가 나오겠죠. 또 뭐가 궁금하세요? 네, 설사요? 네, 설사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네, 이렇게 굉장히 많죠. 네, 또요, 영양제 먹는 순서, 영양제 먹는 순서. 네. 영양제 먹는 순서 안 지키면 똥 된다. 자, 이렇게. 네, 영양제 궁합, 영양제 먹는 순서 궁금해요. 뭐 많이 있습니다. 영양제 먹는 순서 지켜야 효과적이다. 화장에도 순서가 있다. 효과적 영양제 섭취 규칙, 영양제 가성비 비교하는 방법.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 다 치셔도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들 골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는데 질문은 질문대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네, 영상을 더 많이 참고하시고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도 웬만하면은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네, 돌아와서 영상 얼마나 있는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올려놨기 때문에 300개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0년 전부터 제가 올렸던 영상들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들, 이거 대부분이, 네, 10년 전에 올려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8년 전 이렇게 적혀 있죠. 8년 전. 네. 8년 전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둔 것들이 여기 이 속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뭐 강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한 7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옛날 거 한번 눌러볼까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포하고 B세포, 맨 처음에 항원이 정보를 분석을 해서 B세포한테 가지고 호산구라는 게 몰려오고. 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와 같이 C하고 오메가3 키토산 먹고 나서 그거를 한 달 동안 제가 했어요. 한 했는데 이제는 당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뚝 떨어진 거야. 당이요? 네. 얼마로 내려갔어요? 120이라 그랬죠? 네. 네. 120으로 150에서 120으로. 네, 뚝 떨었어. 거기 나한테 막 기본적으로 전화했더라. 거기 원장이 깜짝 놀라는 거야. 뭐 했느냐고. 뭐 했냐고? 제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네, 그랬어요. 인터뷰를 한 영상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또 참고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냄새 안 나지? 맞아. 냄새 거는 안 없어. 네. 냄새가 안 나잖아. 그 전에는 냄새 났었어. 변보면 냄새가 3개월 전에 신기하지? 변보면 냄새 났는데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 그 신기하지? 네. 방구는 진짜 많이 자기가 나와. 몰라서 그렇지 않아. 가스 많이 나와. 갔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아니 좀 조금 어려운 데를 가면 좀 그래 좀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잖아. 뚫렸네.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분들도 대부분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가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유나입니다. 비타민 C를 사랑하는 유나 엄마 유정자입니다. 오! 아까 연습하더니 잘했네. 박사님,
우리는 오늘 엄마랑 비타민 C를 먹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험 후기를 보내려고 우리가 엄마랑 이거 찍는 거거든요. 엄마 비타민 C 먹기 시작하고 나서 속도 안 좋았었잖아. 속이 불편해고 뭘 먹어도 안 먹으면 먹고 싶긴 했는데 먹으면 내려가질 않아.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안 속이 되고. 편치 않고 그런데 알약을 네가 굵은 걸 먹으라고 주니까 아유 저게가 걸리면 더 안 나갈 것 같은 불안한 거. 한 개만 먹으라는데 몇 가지를 먹으라니. 맞아, 엄마가 화났어. 내가 좀 짜증냈지 유나한테다. 그런데 그 당시엔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건 싫더니 지금은 먹고 나니까 자꾸 이게 마음이 이게 어깨도 아픈 것도 없어지고 어깨가 그렇게 많이 아팠어? 이게 아파. 산에 올라가면 진짜 이거 못했어 내가. 이거 안 됐어? 이제 잘해? 지금은 올라가면 탁탁탁탁 오. 그래가 하고 전에가 들어오면 여기 바로도 들어오면 이자로 연결되면 아주 전신이 다 아파가지고 못 움직였어. 근데 엄마 왜 말 안 했어? 아니 난 다리가 이해가면 안 아프면 화장실만 잘 다니면 난 너한테 신세 안 질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다리 고장 나면 이제 너한테 신세 질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아유 너를 어찌든지 고생했구나, 아끼고 우리 싶었어. 엄마. 그런데 그래서 말 안 했어? 결국은 그냥 내가 우리 유나한테 이렇게 푹 빠져서 시키는 대로 말도 다 해야 되고 아니 딸 말 잘 듣는 엄마는 하늘 밑에 나 하나밖에 없을 게야. 아이고 우리 유나가 뭐 홀리면 내가 홀딱 빠지니 어떡해. 엄마가 하나 양보해야지. 엄마 이게 편해지고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너무 좋다. 엄마 어깨가 정말 그렇게. 아 여기 그 전에 여가 이렇게 만지면 수북했어. 그게 다 빠졌어. 근데 엄마 나는 이제 비타민 먹기 시작한 게 6개월 되고 엄마는 4개월 된 거야. 몰라 난 개월 수도 몰라. 4개월 됐는데 엄마 이제 나는 화장실도 되게 잘 가고 위가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맨날 밥을 안 먹는 게 더 편할 정도로 뭐만 들어가면 그래. 더 많이 더부룩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 트림도 나오고 정말 뭐 가스도 나오고 정말 아 엄마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진짜 위염, 만성위염과 위척선위염 뭐 진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위가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거야. 설사, 뭐만 먹으면 설사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엄마 걱정할까봐. 근데 이제 비타민 C 이제 유튜브를 보고 박사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유튜브 보고 했어. 유튜브 보고 박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 중에 박사님을 만난 거지. 그 중에 박사님을. 그런데 이제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그 비타민 C를 먹기 시작하면서 위가 너무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설사가 안 나고 박사님 B5, 6기 소로라는 비타민, 오메가 유산균, 기토산, 소금. 근데 엄마 나 굉장히 싱겁게 먹었잖아. 싱겁게 먹으면 맞아. 국물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너무너무 많이 다녀도 낫지도 않고 굉장히 고생했었잖아. 근데 엄마 나는 진짜 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소화부터 잘 되고 너무 편해지면서 이제 엄마를 내가 드렸던 거거든. 엄마 처음에 막 신경질 냈잖아. 너무 알도 굵은 걸 지금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니까 아우 난 진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래도 딸이 먹으라 하니 좋으려고 먹으라 하니 먹긴 먹는데 그래도 하늘 밑에 딸 말 잘 듣는 건 엄마밖에 없어. 자, 참고로 해서 또 여러분들 계속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이제 이분은 네, 의학 박사님이시고, 네, 병원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보시면 유튜브 비타민 C 외의 기타 비타민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뜨세요. 괜찮아요. 소리만 좀 줄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네. 소리를 줄여놓고 네. 제가 6분 미인이 나오니까 좀 굉장히 복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예예. 아, 그 기분 뭔지 알겠다. 네, 저는 네. 방송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환자들 만나면서 얼굴을 찡그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들도 그런 저의 모습에 되게 공감해주죠. 네, 왜냐하면 네. 그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우울할 것 같지만 병원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정말 와보면 병원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 포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삶에 대한 라이브 포스. 예. 저는 그게 가장 강한 곳이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들어야겠네. 그럼요. 건강에 대한 그렇죠. 어떤 것들도 사실 건강할 때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을 때의 건강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삶이란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그 뭐 조금 여담이지만은 그 아프리카에 자주 갔다 오시고 그러시는데 네. 뭐 어떤 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거 네.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또 그럴까요? 저분이 그 무슨 개인-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럴까요? 저는 아프리카에 2년 동안 네. 의료 봉사를 네. 하러 2년 동안 갔었어요. 짐바브웨라는 나라였고 네. 거기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클리닉을 오픈해서 에이즈 환자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와, 네.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아, 않습니다. 모든 병은 알고 나면 네. 병이 무섭지 않아요. 어. 모든 것들은 잘 알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에이즈라는 질병이 쉬운 질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치만 우리가 무섭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잖아요. 그 병이 무서워도 있고 걸린 사람이 무서울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무서울 수 있고 갑자기 멀어지고 싶은데. 그렇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네. 무서울 수도 있고 아.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엄청 많이 타갖고 기미가 그렇지. 잔뜩 끼어서 왔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제가 뭐 미백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또 그냥 자연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뭘 했냐 그래서 제가 아리수가 참 좋더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수만 잘하면 세수만 잘하시면 그렇게 저기 드시고 네. 이제 어쨌든 뭐 네. 많은 그런 효과들도 가장 보시고 저렴하고 그렇죠. 가장 보편적이면서 네. 위험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어디 타겟을 들 수 있잖아요. 전 눈이 좋아지고 싶어요. 뭐 저는 뭐가 좋아지고 싶어요.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좋아지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네. 지금 가끔 박사님 얘기하시는 화학적인 구조로 네. 인해서 이것들이 다른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상의 문제로 그 약이 내 몸에서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다들 많이 없으신데 그게 양념 같은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자, 그리고 또 이분도 가끔 나오죠.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요. 근데 이 폭풍우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잠시 이제 북반구 쪽 와서 배가 잠시 멈춰 있을 때 그때 마침 오렌지 등을 파는 상선이 옆에 있었고 영국 병사들은 벌써 괴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쉬느니 좀 저 과일이라 사 먹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렌지를 사 먹였더니 2, 3일 만에 애들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제임스 린드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과일을 먹이면 이게 사는구나 해서 여러분들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실험을 계획한 거예요. 이미 그 오렌지를 잔뜩 가지고 나가서 괴혈병에 걸린 애들을 이미 걸리잖아요. 중간쯤 되면은 걸린 애들을 한 열댓 명을 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비타민 C, 그러니까 오렌지가 들어간 그러니까 똑같은 식사에다가 오렌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가지고 줘봤더니 오렌지를 준 그룹만 한 명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1753년에 그 리포트를 여러분들 제임스 린드가 그 1949년에 실험을 해가지고 1749년에 실험을 해가지고 1753년에 그 영국 정부에다가 그걸 제출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얘기해도 정부가 안 듣는데 그 허접한 군의관이 한 걸 영국 정부가 귀담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어디다 처박아 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제임스 린드와 함께 항해를 하는 배에서는 죽는 자가 안 나오더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죽기 싫어가지고 뭐 전 세계가 지금 패닉에 빠져 있잖아요. 그 죽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뭐 입에서 입으로 얼마나 퍼졌겠어요. 이게 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802년에 영국 정부에서 그거를 포착을 한 거예요. 야,
그거 한번 살펴봐야겠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제임스 린드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렌지를 들고 나간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802년에 영국에서 드디어 법제화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탐험을 나가든 전쟁을 나가든 점령지를 가든 고기를 잡으러 가든 2주 이상 배후에 있어야 될 때는 사람 수에 따라서 레몬이나 오렌지를 실는 거를 강제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차분화된 법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출항 허가 조건 속에 오렌지나 레몬을 선적을 했는가를 보는 그런 규정이 있을 1802년에 여기 영국이 그때 세계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이 정하면 국제법이 되는 거예요. 국제해운법에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 제임스 린드가 사용한 양이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얼마가 들어있냐면요, 한 30ml쯤 들어있어요. 레몬에는 한 60ml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개를 먹으면 한 60에서 90ml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적정량에 대한 논의를 과학자들이 할 때 그거를 그 리포트 Treatise on Scurvy라는 그 논문이 있어요. 제목이 Treatise, 그러니까 스커비 치료라는 그런 그 논문을 보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100mg 이하면 충분하겠구나 하고 그걸 줬더니 효능이 있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양리학적으로 어떤 약의 적정량을 잘 때는 반드시 소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그 물질이 나오면 이거 이상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약이나 무슨 뭐 타이레놀 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소변을 나올 정도 절대 주지 않아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양리학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렌지 하나라고 레몬 하나를 먹였더니 소변에 받아보니까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여러분 1912년인가에 그렇게 정한 게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이 정말 엄청난 이론을 제안하고 뭐 했는데도 라이너스 폴링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도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화학자예요. 여러분 미국 의사협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 중에 그 오렌지를 먹고 소변으로 나오는 양을 가지고 한정해서 이제 그 먹는 그람 수를 정했다, 이렇게 이제 정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메가도스라고 하면서 하루에 6,000mg씩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을 제대로 야채나 과일을 챙겨 먹으면 1에서 2mg/dL 정도는 혈액 속에 들어있다. 혈액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인 겁니다. 그런데 왜 더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것을 보면 우리 몸속에는 혈액에는 1에서 2mg/dL 뭐 이 정도 들어있는 거지만 우리의 뇌세포나 각종 장기 속에는 그거에 뭐 100배, 200배씩이나 더 많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양을 맞추면 안 되고 장기 속에 들어있는 양이 제대로 들어있어야 몸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장기 속에 충분한 비타민C가 있어야 몸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2주 이상 안 먹었을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항해를 2주 이상 나가면 오렌지를 실어라,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2주 이상 음식을 계속 끓여서만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C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먹고 있는 음식의 양이 너무 적은 분들은 비타민C 양이 작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혈액에선
혈액에서는 뭐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각종 장기에서는 비타민C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몸속에 비타민C가 별로 들어있지 않는 몸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 그런 몸이 되면 몸이 작동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감기에 걸리기가 쉽다든지 각종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피곤하기가 쉽고, 피부가 나빠지기 쉽고,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질병들이 걸리기 쉬워진다. 그래서 6,000mg 이상을 먹어라라고 이왕재 교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영양제가 비타민 C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리고 그것도 알로 되어져 있고 마치 약처럼 되어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C를 그렇게 많이 먹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하면 끊지를 않아요.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도 20년 이상 먹었습니다. 이왕재 교수님 30년을 먹었답니다. 20년 먹은 사람 요새는 정말 뭐 끼지도 못할 정도로 비타민C는 계속 먹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좋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C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 먹을 줄 모르는 사람, 먹을 기회가 됐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점점 조금 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식이 말이야, 네가 뭐 화학자가 무슨 어디 그런 걸 주장을 해 하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계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당한 거죠. 정말 70년대에 라이너스 폴링은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문헌상에는 많은 게 남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60 내지 100mg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보면 참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적정량의 근거가 그건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견의 근거,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죠. 발견의 역사. 여기 1802년에 레몬이나 오렌지를 선적하는 거를 법제화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의 역사는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는데,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 영어로 된 책에 그거를 썼습니다만은 최초로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의 의미를 많은 의사나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배설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힌트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 저는 쥐를 가지고 주로 사실 제가 비타민C를 못 만들게끔 사람하고 그 똑같은 해당되는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킨 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쥐를, 왜냐하면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여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쥐를 가지고 하는데, 그 쥐에, 제가 이제 하면서 쥐의 오줌을 좀 한번 받아봐라. 정상 쥐에. 그래서 오줌을 우연히 제가 받아가지고 오줌 속에 있는, 저는 이제 저희 실험실은 비타민C 재는 건 뭐 우리나라 최고로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실험 연구원에게 이제 이거 해라 그러면 금방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 속에 비타민C가 얼마 있는지 금방 잽니다. 깜짝 놀랐어요. 쥐의 오줌 속에 비타민C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건 이상해. 여러분, 그럼 쥐가 고장이 난 거죠. 쥐가 이 콩팥이 망가진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 쥐의 혈중 농도에 한 3배 내지 한 5배 정도의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쥐도 좀 한번, 다른 쥐 다 그런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그 동물실에 가가지고 돼지도 있고 뭐 좀 큰 개도 있고, 그래서 그놈들의 소의 오줌 이런 걸 여러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 오줌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제 오줌에도 비타민C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소, 개 다 오줌이 꽤 많은 양 오줌에 비타민C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C는 온 동물들이 몸에서 필요해서 스스로 만들게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내는 일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는데 혈중으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먹은 거예요.
먹은 것조차 오줌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아미노산이 오줌으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콩팥 질환이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 절대 안 나와요. 밖에서 내가 필요해서 섭취한 것조차 오줌으로 안 나오는데 생명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지가 만든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상인 거야, 그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찾아야죠. 그걸 찾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비타민C가 콩팥에 걸러져서 나가는 과정 중에 비타민C를 다시 잡아들이는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무슨 소리냐면 비타민C가 오줌으로 나가되 어느 정도 이상 나가면 다시 내 몸으로 잡아들여라 하는 조절장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조절장치가 있다는 거는 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배설이 아닌 거예요. 배설은 여러분들 조절장치를 두질 않아요. 배설이면요. 특히 비타민C라는 게 여러분들 콩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물질인데 그거를 나가는 거를 어느 이상 100까지라고 해놓고 110이 나가면 10을 다시 잡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100만 나가게 하더라 이거. 여러분 이거는 100이 나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나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 뭐 여기 어려운 콩팥에 뭐 이 비타민C 수용체 SVCT2-1이라는 것이 발현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게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시간 짧게 제가 말씀드려요. 바로 제가 그 비타민C 처음 얘기하면서 활성산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활성산소라는 거는 만들어지면 혈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 죽는 거예요. 온몸이 서서히 늙음이라는 과정이 노화 프로세스의 주범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피 속에 다니면 반드시 소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소변에 제가 재보니까 소변 속에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가 콩팥을 타고 넘어와서 오줌에 섞여서 방광에 고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광이라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7, 8시간 동안 오줌을 모아두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활성산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방광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 방광의 공격에 속수무 책인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막아요, 그걸? 혈중이면 비타민C 먹으면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C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소변 속에 비타민C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는 의사로서 내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어.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이 방광을 공격하는 걸 막을 방법 없어요. 그거는 소변에다가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섞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지만 방광의 오줌 속에 같이 가서 그 오줌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네 방광을 공격하는 걸 막아라. 여러분들 그 근거는요 아직 확인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방광 건강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40대까지는 소변을 밤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면서부터 밤에 소변 때문에 깹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한 20, 30%, 70대가 되면 거의 한 50%, 80대가 되면 100%가 몇 번을 깨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깨서 오줌을 뭐 1리터를 보는 게 아니에요. 100cc 보고 다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방광이 손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광이 여러분 손상이 되면은요, 그 소변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은 점막 밑에 있어요. 점막 속에. 점막이 상처가 나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직접 닿으면요, 소변이 십시만 있어서 막 오줌 마려서 미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소변은 방광이 스트레치가 될 때 점막 밑에 있는 그놈이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이 여기서 오줌이 차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늘어난 것만큼 스트레치가 많이 된 거를 느껴서 하는 건데, 이 직접 닿으면 더 확실하게 느끼죠. 감각신경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이거 과학 얘기는 아니에요. 저 하나만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만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다가 깨질 않습니다. 오줌 마려워서. 깨는 거는 정말 방광이 터질 것 같을 때만 깹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황재 교수님은 자다가 깨지 않는다. 소변 때문에는 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방광의 센서까지 아직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년 동안 비타민C를 먹었더니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비타민C를 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소변으로 비타민C가 빠져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나이 들어서 소변 때문에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비타민C 열심히 먹어 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비타민C 방광에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방광에 오기 전에 어디냐면 신장이고요. 신장 오기 전에 혈관 속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 몸의 각 조직과 장기에 비타민C는 돌아다니고 있고, 뇌세포 안에서도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 안에서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장기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그럼 왜 유독 비타민C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건데, 비타민C인 이유는 뭐냐면 값싸고 양 많고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검증이 100년도 더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명은 또 어디 있느냐? 비타민C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값싸고 효과 확실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에서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도,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도 거쳐서 지나가 주어야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로 인해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으로도 비타민C는 빠져나가야 되고요, 소변으로도 빠져나가야 정상인 거다. 안 빠져나가면 비타민C 부족한 사람이다. 심각한 겁니다.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왜 먹어? 정말 무식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요.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나가는 것을 다시 붙잡아다가 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비타민C를요. 그래서 비타민C를 조금만 먹어도 된다, 빠져나가면 잡아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면 장기 속에,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이 더 많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에 들어있는 양,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 그것보다 훨씬 더 내 장기, 조직, 뇌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우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놈을 잡아다가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충분할까요? 충분하다고 자신하십니까? 음식으로 충분할까요? 그거는 사람의 몸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덩치가 큰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작업 환경, 일하는 환경이 험한 사람, 험하지 않은 사람, 활성산소가 몸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등등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양이 되어지는데, 그 최소한의 양이 6,000mg 이상이다라고 이황재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나가는 놈을 붙잡혀 오는 물질이 비타민C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소금입니다. 소금도 빠져나가면 부족하면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 몸이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 겁니다. 자, 물 많이 마시지 마라.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붙잡아 온다.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누가 하나요? 물 많이 마시라 말을 하지. 물 많이 마시지 마라. 물도 붙잡아 오는 거니까. 그럼 많이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붙잡아 오니까요.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붙잡아 옵니다. 네, 다시 내 몸에 가지고 와서 되돌려 재흡수해서 쓴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소금 많이 먹지 마라 갖다 쓰니까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냥 무염식해라 저염식해라 떼놓고 하고 있죠. 그 근거가 뭔가요? 네, 제대로 된 근거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소문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염식해라 무염식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거짓말이 무지 많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저는 80%가 거짓말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거 50% 믿는 사람이 있고 90% 믿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거는요. 네. 뭐 많이 들으시잖아요. 가짜 뉴스, 조작되어진 거, 조작되어진 논문, 네, 데이터 수두룩하죠. 뭐 심지어는 뭐 투표까지도 네, 이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어쨌든 많은 것들, 많은 정보들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말도 틀렸을 수 있으니 네, 참고로만 하시고 더 알아보시고 실천해라라는 겁니다. 네, 저도 하고 있는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네. 왜 그렇습니까? SNS 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어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C 해수한다. 해수하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보스러운 이야기다라는 거. 물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다시 해수를 해간다라는 겁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소금, 비타민C.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흡수해 간다. 그래서 물만큼이나 비타민C, 소금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의 그 밴드가 있는데요. 밴드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세계 비타민C 섭취 운동 본부 비타민 리더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인데요. 현재 멤버가 1523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네, 위에 네, 태그가 있는 곳에 찾기 요 돋보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글을 원하시는 글을 찾아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네, 여기 있죠. 찾는 거 상담, 기적, 체험후기, 섭취교식, 제품, 모세혈 강제 순환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상담이라는 것을 누르고 네, 눌러서 찾아보시면 여기 아래 이렇게 지금 저한테 상담을 신청을 해서 답변을 들으신 분들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네,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많이 있죠. 상담되어져 있는
네, 그래서 여기에 상담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공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은 웬만하면은 이 비타민C 섭취운동본부 밴드에다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요거 1개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박사님 제가 담적이라는 소화 장애를 겪고 있는데 좋은 한약방에 2달 넘게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어서 끊고 비타민C 먹은 지 2주 정도 매끼 1000씩 먹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설사가 나오고요. 가슴이 답답한 상태고 눈두덩이가 쏙 들어가서 병자처럼 보입니다. 눈이 쑥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네. 자, 이런 이제 질문을 해 주셨죠. 자, 복잡하게, 질문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씩, 제가 끊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담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요즘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병명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우선은 이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병도 많이 들으시더라도 기본을 잘 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 잘 마시고요. 물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기, 산소, 몸속에 잘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다른 영상들 좀 찾아보십시오. 내 몸에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물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열심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운동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운동이 하시기가 너무 힘들다. 네, 나는 정말 귀찮다. 그러면은 욕조에 온도를 40도 정도 맞추어 놓고 욕조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어집니다. 운동하시기 싫으신 분들 매일 욕조에 들어가서 누워 계십시오. 그러면 심장이 뜁니다. 그것도 운동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내 몸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운동 효과를 충분히 발휘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진다. 살이 빠지네. 뭐 통증이 없어졌네. 어깨가 안 아프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물과 공기,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기본. 소금.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 반찬에 넣어서 드셔라. 이 얘기입니다. 반찬으로 소금을 드시는 게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반찬에 소금. 그 다음에요. 소금 다음에 비타민C입니다. 요거 기본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체온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체온이 36.5도 이상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의 염도가 0.9% 이상 정도 나오는 게 기본인 겁니다. 또 뭐 있을까요? 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기본이고요. 당뇨가 있으면 당뇨를 떨어뜨리는 게 기본인 겁니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체온, 맥박, 혈압, 혈당 이런 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놓고 그 병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담적이라는 얘기를 이분은 들었는데 도대체 담적이 뭡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건데요. 뭔가요 도대체? 위장이 딱딱하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장 속에 무엇인가 많이 음식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타민C, 소금, 키토산 이 세 가지 착실하게 챙겨 먹고 오메가3 유산균 챙겨 먹고 저 담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500명을 잃으신 분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들 다시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결과 80%는 좋아지셨다라는 겁니다. 80%.
그 정도로 쉬운 건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기본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 세포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위장벽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화장애를 앓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분은 기본적인 걸 먼저 하면 된다. 비타민C, 소금. 그 다음에 네, 체온을 올려주는 거. 이런 거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금방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C를 1000씩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죠. 비타민C 1000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안에 다 좋아집니다. 소화에 관해서는요. 비타민C 1000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정말 힘드신 분들, 3달씩 가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1년씩, 2년씩 설사를 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비타민C를 200mg만 먹어도 몸이 난리가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지금 별거 아니고 딱 보니까는 비타민C만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가지 이상 열심히 드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분 지금 설사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설사. 네. 비타민C가 많아서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돼서 설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음식을 정상적인 뭐 백반 한 끼 정도를 드신다면 1000 먹고는 설사가 안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 2주 동안이나 저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분은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심해서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거죠. 설사가 나오시는 분들은 음식을 골라야 되는데요. 어떻게 골라느냐? 일단은 탄수화물만 드시는 겁니다. 탄수화물하고 야채만 먹는 겁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설사가 되면 단백질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면 그냥 설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사가 나오시는 분들은 탄수화물만 먹으면서 네, 흰죽 같은 거죠. 소화효소제를 같이 먹어주면 네, 점점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슴이 답답한 것은 결국은 소화 안 되고 장에 문제가 있고 장 누수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도 소금이 부족한 거예요. 가슴 답답하면 소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눈두덩이, 그렇죠. 설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눈두덩이가 들어가서 병자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네,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음식이 용해되지 않았습니다. 위산을 만드는 비타민과 소금을 적절하게 드시고 소화효소제 드시고요. 키토산, 유산균 같이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게 하시고요. 이게 목욕해라, 운동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단백질류는 설사가 멈출 때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밥을 죽으로 끓여 드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답답한 것은 소화가 안 되어 심장에 산소가 적게 들어가서 일어납니다. 잘 안 되시면 상담 신청 주세요. 제가 이 답변을 해준 게 지금 5월달 말 정도에 했던 거래요. 네, 5월달 말. 네.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 제가 이 아래 글을 읽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5월달 말에 제가 답변을 썼을 때도 이런 내용대로 네, 썼던 거고, 좀 전에 답변 드리는 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 머릿속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머릿속에는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올려놓은 300여 개 이상 되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맨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회가 되면 네, 이 아랫분 네, 답변도 한 개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보시면은 여기 아래 보면 답변을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달아놨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달아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분, 네, 이분도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답변을 제가 못 달아놓은 건지 다른 분이 답변을 해놓은 건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네, 요 분 놓쳤네요, 제가. 네, 그 다음 분도 이렇게 많이, 네, 이렇게 생방송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답변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생방송 때 차근차근 한 개씩, 네,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네, 그 채팅창, 네, 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인들한테 열심히 비타민C 홍보했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타민C 선전부장. 네, 그러시군요. 영상이 엄청나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팠는데 비타민C 키토산 MSM 먹고 통증이 줄어들고 있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닥터한스 채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혈압에는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요? 닥터 한스 저혈압 살찌고 싶어요. 이런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소금이 부족하고요. 저혈압은 소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소금 충분하게 넣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인들에게 C를 일주일분만 드리고 자기가 구입하도록 합니다. 모두가 3일만 지나면 모두 호감.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박사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최고이십니다. 저의 그 구독자분들은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화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지루한 이런 내용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머리가,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분들, 네, 머리가 아주 뛰어나신 분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실 겁니다. 당뇨 환자인 아들에게 비오 설득해서 지금은 본인이 차서 잘 챙겨 먹고 20일 됐는데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비오 유키소 생활하면 피부가 아이 같아요.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비오유기소 하면서 손발이 불처럼 뜨거워졌고 치아에 피도 자주 나고 몸무게도 47, 48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비오유키소 한지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됐거든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의 비타민C 방송은 몇 년 전 생로병사에서 감동적으로 본 적 있지요. 아, 이왕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이왕재 교수님 영상들 많이들 좀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네,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도 소금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네, 소금을 먹어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까지 소금을 드셔보셨잖아요? 소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소금 음식 속에 넣어서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먹는 거고요.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보세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반찬에 넣어서 먹는 거는 저는, 네, 챙겨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걸 붙잡아다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붙잡아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간단한 겁니다. 자연의 논리고 내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름에 등산 가면 물을 아무리 먹어도 소변 보러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자꾸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아무리 먹어도 몸에 물이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등산 가서 소변을 보러 안 가는 겁니다. 여름에는요. 네, 왜 그럴까요? 땀으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500ml짜리 물 한 개도 못 먹죠. 소변이 자꾸 나오죠. 네, 한 개만 먹어도 겨울에는 소변을 보러 갑니다. 겨울에 등산을 가면 소변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필요하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붙잡아다가 다시 쓰고요. 남으면 빼내버린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도 역시 남으면 빼내고 모자라면 해소해가고 그런다라는 건데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요. 모자라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도 필수품이다. 먹어야 되는 거고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네,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소금을 안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영상들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변을 자주 보시더라도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 있어야 그 자주 보는 것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소변으로 소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기본에 충실해 보시면 그것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소변 체크를 했는데 0.4가 나와요. 암 환자거든요. 비타민 소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키토산 구매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열심히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암은 항암을 하시려면 산소가 몸속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소가 몸속에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뭘까요? 네, 뭘까요? 그리고요,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암은 체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체온과 산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면역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요. 암 환자, 암 세포는 면역과 관련 있는 질환입니다. 면역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면역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닥터 한스 면역, 체온 면역 이런 영상들을 찾아서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방에서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가스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 담적이라고 했습니다. 비타민C와 용융소금 섭취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네, 자, 담적이라고 하는 거, 네, 가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네, 우리 몸속에서 가스 차는 이유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스가 왜 찰까요? 가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 전부 내 몸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몸이 대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가스 발생량은 많고요. 몸이 건강할수록 발생된 가스는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지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다, 비타민C가 부족하다, 소금이 부족하다 이런 분의 경우에는 가스가 폐를 통해서 나가지 못하고 장으로 들어와서 가스가 차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지 저의 영상에서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비타민C 고농도 항암, 직장암 3 치료 중인데 이번 주 70g 들어갑니다. 근데 고농도 중 글루타치온은 배제하시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루타치온을 누가 배제했는지요? 네,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글루타치온, 비타민C 같이 네, 맞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거는 네, 고농도 주사를 주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루타치온 입으로 계속 먹는 것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항암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온, 산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도당, 네, 포도당 먹는 양 조절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열 치료랑 비타민C 치료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체온 열심히 체크하시고요. 저의 영상 중에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라고 중국에서 온 분과 인터뷰를 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항암은 체온, 그 다음에 산소,
네, 그 다음에 비타민C, 글루타치온, 네, 운동 이런 것들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바이.